저는 20대 후반 여자예요. 항상 즐겁게라는 신념으로 살아왔죠. 재미없으면 못하는 성격이라 직업도 전공 살려서 선택했어요. 수능 망쳐서 대학 갔다가 1년도 안 돼서 그만두고 반수해서 지금 학교에 입학했답니다. 이런 제 성향은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았어요. 아빠는 단 한 번뿐인 인생, 원하는 거 다 해봐야지 라는 철학으로 사시거든요. 새로운 시도를 정말 즐기시는 분이에요. 얼마 전엔 갑자기 마라톤에 꽂히셔서 석 달 동안 맹훈련 끝에 하프 마라톤 완주하셨어요. 저도 아빠 닮아서 도전하는 걸 좋아해요. 재학 중에 독일로 교환학생 다녀왔고 방학마다 배낭 메고 여행 다녔죠. 엄마만 항상 불안해하세요. 저희 부녀가 언제 어디서 사고 칠지 모른다면서요. 그래도 지금껏 별일 없었어요. 마음가짐이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엄마가 그토록 우려하시던 일이 터졌어요. 저는 제가 똑똑하다고 믿었거든요. 특히 남자 보는 안목만큼은 확실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완전히 착각이었던 거예요. 평생 함께할 사람을 고르는 중요한 순간에 제가 어리석었던 겁니다. 그 이후로 엄마 말씀 꼭 따라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대체 어떤 남자를 만났길래 파혼까지 갔는지 궁금하시죠? 저도 여기서 사연들 보면서 내 이야기가 유튜브에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연애 경험은 많지 않아요. 외동딸로 자라서 철이 없었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연애는 뒷전이었죠. 대학 시절 관심 보이는 남학생들이랑 썸은 탔지만 정식으로 사귀어도 한두 달이면 끝이었어요. 사랑에 목매는 타입이 아니라서 누구 만나도 그냥 만나는구나 하고 담담했거든요. 그게 상대방한테는 관심 없어 보였나 봐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당시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가 바로 골프였던 저는 그날도 필드에 나갔습니다. 더운 날씨라 연신 땀을 닦으면서도 한참 골프에 취해 있었죠. 그러다 잠시 쉬는 시간을 가졌는데 골프 모임에 있던 분이 소개시켜줄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그를 처음 만났습니다. 훤칠한 키의 외모도 훈훈했던 그 남자는 골프복이 매우 잘 어울렸습니다. 스윙하는 건 진짜 멋있었습니다. 저는 단숨에 그에게 호감을 가졌고 그건 그도 마찬가지인지 저한테 바로 연락처를 물어보더군요. 스스럼 없이 연락처를 주고받은 그날 골프를 다 치고 저희는 저녁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골프 얘기를 하는데 너무 잘 맞더라고요. 그 당시 제 최대 관심사가 골프였기 때문에 더 그랬겠지만 그와의 대화가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그는 지금 온라인 쇼핑몰을 하나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회사를 그만둔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세울 게 없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렇게 자기 개발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며 한번 진지하게 만나보는 게 어떻겠냐고 했죠. 진지하게 만나본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저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긴 했죠. 그날 이후로 계속 연락을 해오며 그와 만남이 잦아질수록 저도 결혼에 대한 생각을 고쳐먹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직 나이도 어렸기 때문에 언젠가 결혼을 하겠지만 당시의 결혼은 나와 먼 얘기같이 느껴졌거든요. 제 친구들 중 아무도 결혼을 안 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 사람과 같이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물론 이런 딸의 연애가 엄마한테 들키지 않을 리 없겠죠. 엄마는 얼마 안 가. 만나는 남자 있냐? 고 물으셨어요. 저는 솔직하게 그에 대해서 다 털어놓았습니다. 엄마는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다 안다고 생각해도 결혼식장 들어가기 전까지 다 모르는 게 연인인 거라며 결혼에 대한 문제는 신중 또 신중해야 한다고 했죠. 저는 엄마의 그런 생각을 보수적이라 치부하고 듣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대신 아빠한테 쪼르르 달려가 엄마는 그냥 연애하는데도 너무 잔소리가 많다고 불맨 소리를 토해냈습니다. 아빠는 허허 웃으면서 우리 딸이 벌써 연애란 걸 하냐며 아빠 질투하니까
남자친구 얘긴 적당히 하라고 농담으로 넘기셨습니다. 그렇게 그 문제는 덮어졌어요. 남친과 저는 하루하루가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좋아하던 골프도 시들해질 정도로 어느새 남친은 제 생활의 일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죠.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눈을 감을 때까지 전화 통화를 이어갔으며 좋아하는 취미나 좋아하는 음식을 같이 먹으며 점차 추억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사귄 지 1년 반 되던 날, 남친이 제게 해외여행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국내 여행은 그동안 몇 번이나 다녀왔기 때문에 해외로 나가는 건 처음이었어요. 저는 약간 망설여졌지만 이럴 때 아니면 남친과 해외를 어떻게 가겠나 싶어서 엄마 아빠한테는 친구랑 다녀온다고 하고 남친과 괌 여행을 떠났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석양지는 바다를 바라보며 감상에 젖어 있을 때쯤 남친이 반지를 끼며 제게 청혼을 하였습니다. 여행 오기 전부터 제게 프로포즈할 생각만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친의 프로포즈를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약속을 했다고 바로 결혼을 하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영부영 시간이 잘 흘러가더라고요. 저희의 관계도 처음과 그다지 변한 게 없기도 했고요. 각자 집안은 사귀는 사람이 있다고 했지만 소개를 시켜드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남친은 그게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제게 빨리 결혼을 서두르는 게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우리 나이도 아직 어린데 그렇게 빨리 할 필요가 있을까? 그건 그렇지 않아. 난 하루라도 빨리 자기랑 같이 있고 싶은데. 물론 나도 그렇긴 하지. 그러니까 자기도 얼른 부모님한테 말씀드려 봐. 언제가 좋으신지 자기 인사 오려고 당연히 인사를 드려야지. 그래야 정식으로 날짜를 잡지 않겠어. 난 솔직히 결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겠어. 자기 아니면 아무것도 못했을 거야. 걱정 마. 내가 다 도와줄 테니까. 그런데 말이야, 자기는 나 만나면서 일도 안 했는데 골프도 열심히 치러 다녔잖아. 혹시 부모님이 재산 많으시다거나 하신 거야? 뭐야? 그런 걸 왜 그렇게 조심스럽게 묻고. 그래, 나 골프 치러 다닌 건 내 돈으로 다닌 건데. 나 조그만 사업체 하나 운영하던 거 정리하면서 나온 돈도 있고 하니까 그랬던 거지. 아, 그래? 그럼 부모님이랑 상관없는 거야? 아, 자기 왜 이렇게 꼬치꼬치 캐묻는지 알겠다. 설마 하니 결혼 자금 때문에 그런 거야? 걱정하지 마. 우리 부모님이 나 결혼한다는데 아파트 하나 안 해주실까 봐서 그런 건 신경 쓰지 마. 정말? 진짜지? 난 솔직히 아직 사업 키워나가고 있으니까 좀 부담되는 건 사실이거든. 뭘 그런 걸 고민하고 그래. 우리 자기 말대로 결혼할 사이잖아. 서로 간의 비밀은 없어야 한다며. 그렇지. 없어야지. 고마워, 희원아. 고맙긴 뭘. 전 그 당시에 남친이 왜 저희 부모님의 재산에 대해 꼬치꼬치 묻는지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순진했고 그저 결혼 자금이 부족해서 전전긍긍하는 줄 알고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해 주었거든요. 그런데 그 때문이 아니었다는 건 한참 뒤에야 알았습니다. 남친이 그전에도 가끔씩 넌 무슨 돈이 있어서 나랑 데이트할 비용이 있냐고 은근슬쩍 떠보긴 했었거든요. 그때마다 전 부모님께 용돈 받은 걸로 자기 만나고 있다고 대충 대답해 줬고요. 대학 졸업하자마자 취직을 하고 첫 직장에서 인간관계에 상처를 입다 보니 엄마도 잠시 쉬는 걸 권유했고 그래서 저도 자기 개발의 시간을 가지려고 휴식하고 있는데 남친이 보기엔 제가 놀고 먹는 걸로 보였나 봅니다. 물론 제가 부모님 돈을 펑펑 쓰고 다니는 철부지 딸도 아니었는데요. 아무튼 남친이 저희 집에 인사를 온다고 해서 저희 집은 발칵소란이 일었습니다. 엄마나 아빠는 물론이고 같이 사시는 할머니까지 제가 데려오는 남자에 대해
엄청난 관심을 보이셨죠. 저는 남친에게 부담스럽지 않냐고 인사 오는 걸 늦춰도 된다고 했지만 남친은 빨리 뵙고 싶다고 했습니다. 결국 날짜를 잡아 남친이 저희 집으로 먼저 인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와인을 선물로 준비한 남친은 설렘에 가득 차 있더라고요. 이 아파트 엄청 비싼 거 아니야? 여기? 글쎄, 나는 생각 안 해봐서. 역시 이런 곳에 사시는구나. 얼른 들어와. 엄마, 아빠 기다리셔. 알았어. 남친이 매무새를 가다듬고 열린 문으로 들어섰습니다. 엄마랑 아빠가 현관으로 나오시며 저희를 맞이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그래요? 어서 와요. 아까부터 기다렸어요. 엄마 옷이 그게 뭐야? 집에서 그렇게 안 입고 있잖아. 쉿, 조용해. 그럼 손님 오는데 아무렇게나 입을 수 있니? 손님이라니. 곧 같은 식구 될 사람인데 편하게 대하셔도 됩니다. 벌써? 좀 이르지 않나? 희원아 무슨 소리야. 아직 거기까진 얘기 안 들렸어. 그래도 대충 눈치는 채고 계실 거야. 남친이 정말 이상했습니다. 결혼 얘기를 노골적으로 하더니 아직 합의 안 된 얘기를 막 꺼내고 말이에요. 저는 그 자리가 못내 불편했습니다. 남친이 적극성을 보일수록 더더욱 그랬어요.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남친은 계속 결혼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도 약간 부담감을 느끼긴 했지만 결혼할 사이가 집까지 찾아온 거라고 생각하고 계셨던 탓인지 유하게 넘기셨습니다. 그래, 우리 희원이가 어디가 그렇게 좋아요? 말씀 편하게 하셔도 된다니까요. 어머님, 다음번에 볼 때 그렇게 할게요. 희원이 예쁘고 싹싹하고 모든 게 똑 부러지고 좋은 이유를 대자면 한도 끝도 없죠. 세상에나 물어본 내가 부끄럽네. 엄마는 민망해서 하하 웃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대화가 지속될수록 남친 행동은 좀 달라졌어요. 그는 엄마랑 아빠에게 이것저것 질문을 던져놓고 집안 여기저기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부동산 업자가 집 보러 온 것처럼 꼼꼼히 살피는 모습에 저는 남친의 옆구리를 툭 쳤습니다. 지금 뭐해? 어우, 내 정신 좀 봐. 시장하죠. 저녁 같이 먹어요. 아, 감사합니다. 엄마가 식사 준비를 하러 주방으로 가고 아빠도 엄마를 도와주러 주방으로 간 사이에 저는 남친에게 물었습니다. 어른이 얘기하는데 자꾸 딴 데 보면 어떡해? 아, 내가 그랬나? 아, 근데 저 그림 저거 진짜야? 무슨 그림? 아, 글쎄. 그건 잘 모르겠는데 자기 집인데 왜 이렇게 아는 게 하나도 없어. 저거 도자기 고려청자 아니야? 아빠 취미 생활로 모으시는 거라 난 잘 모르는 것뿐이야. 근데 그런 거 왜 이렇게 관심이 많아? 당연히 관심이 있어야지. 나도 그림이나 도예에 조예가 깊어. 대학 다닐 때 동아리도 그쪽이었잖아. 그래. 그래도 오늘은 처음 인사 온 날인데 그림이나 도자기만 보고 있으면 어떡해. 그건 내가 실수했다. 미안. 어머님, 기분 나쁘셨던 거 아니야? 별 신경 안 쓰실 것 같지만 난 지난번부터 자기가 좀 이상해. 자꾸 나보고 돈 관련해서 묻고 집에 와서도 집안만 살피고 혹시 돈 때문에 남았나?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럴 리가 없잖아. 난 자기 순박한 모습에 반한 거야. 진짜지? 진짜고 말고. 그때까지도 전 제가 그저 예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배우자를 그냥 고를 수는 없으니까요. 자꾸 꼼꼼하게 따져보다 보니 괜한 오해를 하는 게 아닌가 싶었어요. 남친과 대화를 마무리 짓고 엄마가 준비한 맛있는 식사를 먹으며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눈 후에 그날의 만남은 끝이 났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새 손님이 온다는 생각에 긴장을 한 탓인지 남친이 돌아가고 난 뒤 소파에 그대로 누우시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힘들다. 엄마 많이 피곤했지. 아니야. 우리 희원이 남자친구인데 내가 잘해줘야지. 그나저나 어때 보여? 뭐 싹싹하고 예의 바르긴 하더라. 말도 잘하고. 그렇지? 난 별로야. 아빠는 별로라고?
애가 들어오면서 여기저기 살피고 싹수가 노래.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다만 괜히 희원이 속썩이고 만드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에이, 그건 아빠가 오해한 거야. 원래 유물들에 관심이 많아서 저절로 눈이 간 거래. 그래? 그렇다면 뭐. 하긴 우리 희원이가 골라온 놈인데 제대로 된 놈이겠지. 역시 날카로운 아빠는 단번에 남친의 그런 점을 잡아내시더라고요. 저는 필사적으로 남친을 변호했습니다. 내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엄마 아빠 눈에 최고로 좋은 사람으로 보이게 하고 싶단 욕심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저희 집에 인사를 드리고 난 뒤 남친은 이번엔 우리 집에 올 차례라며 저를 조르더라고요. 양가에 인사드리고 나면 바로 결혼 날짜 나오는 거 아니냐고 농담조로 얘기를 했더니 그러니까 빨리 인사드리고 받아야 하지 않겠냐고 한술 더 뜨더라고요. 저도 인사드리러 갈 날이 머지않았다는 걸 짐작하고 있었던 터라 바로 날짜를 잡아 남친의 부모님 댁으로 갔습니다. 남친이 고급 와인을 가져왔기 때문에 아빠도 빈손으로 보낼 수 없다고 값비싼 인삼을 선물로 준비해 주셨어요. 그걸 들고 미래 시댁을 찾아가는데 그렇게 떨릴 수가 없더라고요. 문이 열리자 어머님이 저를 반겨주셨습니다. 세상에나 어서 와, 어서 들어와요. 아, 뭘 이런 걸 다 사왔대.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준비해 주셨어요. 아유, 딱 봐도 비싸 보이는데. 아무튼 얼른 들어와. 날이 춥지? 아니요. 차 타고 와서 괜찮았어요. 차, 우리 아파트 주차장 자리가 있었어? 우리 아파트 주차 전쟁이든 안 그래도 주차할 곳 없어서 일단 저만 내리고 다시 돌아갔어요. 어머, 아버님이 여기까지 데려다 주셨어? 세상에 미안해라. 아빠가 데려다 준 것은 아니었지만 굳이 밝히기도 민망스러워.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시댁 아파트는 연식이 보이는 오래된 아파트였습니다. 저 온다고 부산스럽게 치우신 것 같지만 거실에는 여러 물건들이 질서 없이 정돈되어 있었어요. 남친에게 아버지와 이혼하고 어머니와 형이 같이 살고 있다는 얘긴 들었던 터라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내가 지난번에 중국 갔다가 사온 차인데 먹어봐. 이게 그렇게 몸에 좋다네. 꽤 비싼 거야.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오늘 나 보러 온다고 명품백 메고 온 거야?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나는 그런 걸 신경 안 쓰거든. 나도 왜 명품백이 2개나 있잖아. 아, 그러세요. 그럼. 난 허영 떠는 인간들이 제일 보기 싫더라고. 자기들이 잘나면 얼마나 잘났다고 자랑을 해대. 엄마, 오버하지 마. 희원이 당황스럽게. 어머, 나 오버한 거니? 아, 난 그냥 희원이 보자마자 너무 편하고 내 딸 같아서 한 말이었는데 괜찮아요, 어머님. 말씀 편하게 하세요.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아들만 둘이라 얘네가 이렇다니까. 희원이 같은 며느리가 우리 집에 들어오면 나는 딸 하나 생길 것 같고 너무 좋지. 같이 백화점 쇼핑도 하고 말이야. 저는 어색하게 따라 웃었습니다. 남친뿐 아니라 어머님께서도 저희가 빨리 결혼하길 바라는 마음이 강해 보였어요. 그래, 지금 하는 일은 없고 이전에는 기획자로 일했는데 조금 쉬는 턴 가졌다가 다시 일할 생각이에요. 그럴 필요 없어. 우리 정우가 버는데 뭘. 그리고 여자는 집에서 살림만 잘하면 되지.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마누라가 밥 차려놓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니?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아요, 어머님. 제 할 일 다 하고 육아랑 살림은 반반씩 서로 맡아가며 살고 싶어요. 그러니? 아, 뭐 요즘 애들은 다 그런다고 하더라. 그래도 여자가 할 일이 따로 있잖니? 에이, 엄마. 요즘에 그런 게 어디 있어. 남친은 제 눈치를 보며 어머님의 말을 막더라고요. 저는 그제서야 내가 무슨 실수를 했나 싶었습니다. 당연한 말을 한 것뿐인데 어머님 표정이 좋지 못해서요. 다행히 어머님은 남친이 한마디 한 후에
바로 표정을 풀고서 어색하게 웃으시더라고요. 둘이서 나 몰래 말이라도 맞춘 것처럼 말이죠. 그래, 정우한테 듣자 하니 집이 좀 산다는 것 같던데. 설마. 아니, 우리 정우가 결혼 자금 해야 하는 건 아니지?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자기 사정 대충 얘기했어. 정확하게 말하진 않았어도 자기 집이나 자기 돈 쓰는 거 봐서 없는 집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서. 그렇다고 그걸 자기 식대로 해석해서 말씀드리는 게 어디 있어. 요즘에는 남자가 집 해야 된다는 법도 없으니까 너희 집이 여유가 있으면 해주는 게 어떻겠니? 내가 해줄 수 없다는 건 아니고 너도 보다시피 우리 집도 나쁘진 않거든. 내가 아빠 없이 애를 키우긴 했지만서도 나도 없이는 안 살았어. 그래도 요즘 아파트 값이 한두 푼이 아니기도 하고 또 마음에 드는 아파트 구하려면 네, 눈에 안 찰 수도 있어서 하는 말이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말고. 아직 집 문제까지 생각 안 해봤어요. 부모님께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 우리가 없어서 그러는 건 아니야. 그건 확실히 말씀드려야 한다. 너도 알다시피 여기 아파트 시세도 나쁘지 않고 또 정우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꽤 유망직이라고 하더라. 너 정우 엄청 잘 됐다고. 아주 복 잡는 거야. 아, 엄마는 무슨 단어 선택이 그래. 없어 보이게. 어머, 그랬니? 내가 어릴 때부터 장사해서 말투가 험해서 고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네. 이해하렴. 네, 합니다. 그리고 말이다. 내 친구가 얼마 전에 아들을 장가 보냈거든. 근데 여자 쪽 집에서 모피를 보냈다지 뭐니. 친구는 허영 시인 옷이 싫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다던데 그쪽에서 요즘엔 여자들이 더 해가는 짓이라고 하면서 모피를 2벌이나 보냈다지 뭐니. 아, 나도 웬만한 건 다 갖고 있는데 모피는 없더라고. 모피요? 내가 보니까 희원이도 요즘 애들 같지 않게 눈치도 빠른 것 같은데 이만하면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지. 부모님하고 잘 한번 상의해봐. 다른 것도 아니고 앞으로 내가 네 엄마처럼 널 대할 건데 뭐 해주는 거야? 아까워할 필요는 없잖아. 안 그래?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어머님은 남친보다 훨씬 더 심하게 돈에 집착하시는 분이셨던 거죠. 모피 달라는 말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하는 게 보통인가요? 저는 이런 분은 TV 속에서나 접할 법한 분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바로 제 어머님이 될 뻔이라니 충격이 상당했어요. 제가 대답도 못하고 멍하니 있자 남친이 웃으면서 상황을 풀어나가더군요. 아차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어머님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더니 둘이 언성 높이는 소리가 나고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으로 다시 나온 어머님은 그 뒤부턴 모피 얘기를 꺼내지 않으셨어요. 본을 보인 건 이미 다 봤다고 입을 다무셨을 수도 있고요. 아님 남친이랑 무슨 얘기가 있었던가 봅니다. 그렇게 대화를 끝내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려니 어머님이 마지막에 한마디 덧붙이시고 말았습니다. 일단 정우 편에 날짜 보낼 테니까 상견례 날짜 잡자. 알았어 엄마. 희원이 데려다 주고 올 테니까 와서 얘기해. 그래. 잘 데려다 주고. 남친이 저를 데리고 나오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상견례 날짜 곧 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엄마야, 아들 빨리 장가 보내려고 혈안이야. 왜? 나 같으면 더 오래 끼고 있고 싶을 텐데. 게다가 아직 형도 결혼 안 했잖아. 형이야 결혼 생각이 없는 거고. 그래도 난 아니잖아. 너도 있고. 그런데 어머님 말이야. 너무하신 거 아니야. 아직 우리 결혼 날짜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예단 타령을 하시면 어떡해. 엄마가 마음이 앞서서 그래. 우리 엄마가 먼 미래까지 벌써 생각하셔서 그렇지. 다른 뜻은 없을 거야. 혹시 화났어? 화가 난 게 아니라 이 결혼을 지속해야 하는 건지 생각을 좀 해봐야겠어. 아,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결혼은 당연히 해야지. 엄마한테 내가 단단히 일러뒀어. 앞으로
그런 일 없을 거야. 진짜야? 당연하지. 원래 우리 엄마 내 말이면 꿀떡 죽으셔. 그래야 할 게 사실 처음부터 돈 얘기를 해서 좀 서운했어. 결혼이 돈으로 되는 거야? 사람 대 사람, 그리고 집안 대 집안이 나는 거잖아. 그래, 네 말이 맞지. 네 말이 맞아. 그러니까 기분 풀어. 남친은 제가 혹여라도 화가 나서 결혼을 못하자고 할까봐 아주 전전긍긍했습니다. 믿지 못하겠다면 지금 당장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까지 시켜주겠다고 했습니다. 남친이 이렇게까지 나오니 저의 서운한 마음도 바로 누그러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는 상견례 날짜를 잡게 되었습니다. 뭐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했기에 남친이 이날 어떻냐고 물었을 때 곧바로 수긍했던 것 같아요. 상견례 장소는 저희가 정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호텔로 잡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날이 왔습니다. 저와 남친은 미리 상견례 장소에 도착하여 양가 부모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호텔 앞에 있는데 오래된 벤츠 하나가 미끄러지듯 호텔 앞에 서더군요. 차를 보자마자 남친은 익숙한 듯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설마 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굉장히 화려한 옷차림을 한 어머님이 내리셨습니다. 한눈에 봐도 싸구려 모피를 걸치고는 벨벳 원피스에 그토록 어머님이 자랑하셨던 명품 백을 손에 들고는 차에서 내린 어머님은 차키를 손가락에 꽂아 빙빙 돌려가며 발렛을 맡기더라고요. 과한 옷차림에 또 목걸이와 반지, 귀걸이까지 액세서리는 모두 크고 화려한 것으로 장착을 하신 어머님은 우아하게 걸어 저희 앞에 섰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오시는 길 힘들진 않으셨어요? 전 웃음을 참으며 물었습니다. 힘들긴 뭘. 얼마 안 멀잖아. 그나저나 여기 호텔 괜찮나? 지난번에 친구들이랑 왔을 때 서비스가 별로던데. 아, 그러셨어요? 그럼 진작 말씀하시죠. 그러셨으면 다른 곳으로 모셨을 텐데. 아니야. 여기도 나쁘진 않지 뭐. 뭐 이 정도면 노멀해. 아직 저희 부모님께서 도착을 안 하셔서 먼저 올라가 계시면 모시고 올라갈게요. 아직도 안 오셨다니. 난 내가 시간을 딱 맞춰 와서 벌써 와 계실 줄 알았더니 나도 여기서 기다렸다 인사드리고 가야지. 먼저 올라가서 뭐 하겠어. 아니, 엄마 다리 아플 텐데 올라가 있어. 힐도 잘 신으시는 분이 괜찮겠어. 어머, 얘는. 아, 내가 언제 힐을 안 신어. 맨날 신는 게 하이힐이야. 아, 얘도 참. 그리고 여기서 기다리는 게 예의지. 괜찮으시겠어요? 어디쯤 오시는지 제가 전화 한번 드려볼게요. 전 아빠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아빠가 전화를 받으셨어요. 아빠는 곧 다 와가니 5분만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거의 다 오셨대요. 5분이면 도착하신대요. 죄송하다고 전해드리래요. 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신가 보지. 나도 대단히 바쁜 몸이라 원래 시간 약속 어기는 거 싫어하는 사람인데 다른 누구도 아니고 우리 사돈 되실 분인데 참아야지. 안 그래? 엄마, 조용히 좀 해. 사람 많은데. 뭐야? 너네가 부끄럽니? 희원아, 나 부끄러워? 아, 아니요. 괜찮아요. 거봐. 우리 며느리가 괜찮다. 아, 네가 무슨 상관이야. 근데 형은 안 오네. 형이 여기 와서 뭘 한다니. 아직도 여자 하나 못 꼬고 와서는 혼자인데 내가 나 부끄러워서 참을 수가 없다. 형도 곧 결혼하겠지. 우리 형도 희원이럼 참한 섹시 하나 데려오면 내가 소원이 없겠다. 창피한 줄도 모르고 큰 소리로 떠드시는 어머님 때문에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을 즈음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저쪽에서 소형차 한 대가 호텔 쪽으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보고 있는데 그 차에서 엄마랑 아빠가 내리는 게 아니겠어요. 심지어 운전석엔 아빠가 타고 계셨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어벙벙했습니다. 아빠는 발렛을 맡기고는 곧장 어머님에게 걸어오더니
인사를 건네시고 말았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사돈. 벌써 사돈이라고 부르시는 건가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지 않아서 좀 당황스럽네요. 일단 안으로 들어가서 얘기 나누시죠. 저희는 일단 호텔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로비에선 저희 다섯의 표정 변화가 다양했어요. 어머님은 도무지 믿기 어렵다는 얼굴을 하고 계셨거든요. 혹시 지금 타고 오신 차가 본인 소유예요? 아, 맞습니다만 그게 궁금하신 건가요? 세상에나. 어머님은 말을 삼키더니 뒤로 넘어갈 듯 했습니다. 남친이 바로 어머님을 붙잡았어요. 엄마 괜찮아? 잠깐. 내가 지금 헛것을 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진짜란 말이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희원이 애비되는 사람 맞습니다. 말도 안 돼. 이건 아니지. 어머님이 갑자기 남친 손을 뿌리치더니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큰 귀걸이가 대롱대롱 흔들렸죠. 우리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저런 소형차를 타고 다니시다니. 저런 걸 애들이나 갖고 다니는 거죠. 참 어이가 없어서. 차가 잘 굴러가기만 하면 되지. 급이 필요합니까? 당연하죠. 저는 정우 듣고 사돈댁이 굉장히 부자인 줄 알았거든요. 좋은 동네 큰 평수 아파트도 갖고 있고 희원이도 딱 일 안 하고 집에서 논대서 옳다구나 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뭡니까? 제 차가 벤츠예요. 그런데 집안급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같은 벤츠는 아니더라도 중형급은 타고 다니셔야. 난 이런 줄도 모르고 오늘 한껏 힘주고 왔는데 세상에 부끄러워라. 그러셨어요? 이걸 어쩝니까? 제가 갖고 온 차가 벤츠였으면 좋았을걸요. 나는 철석같이 좋은 차를 타고 오실 줄 알았단 말이죠. 듣자 하니 말씀이 심하시네요. 차로 급을 나누시는 분이셨나 봐요. 아니 그럼 뭘로 급을 나누니까? 저는 우리 정우 괜찮은 집 딸이랑 결혼하는 줄 알고 신나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딴 소형차를 몰고 올 거면 우리 식사 안 해도 될 것 같네요. 그래요? 그럼 이 결혼 파혼하는 건가요? 당연하죠. 엄마, 그래도 얘긴 더 들어보고 판단해. 혹시 모르잖아. 내가 희원이한테 잘 보려고 얼마나 가진 노력을 다 했는데 분명히 뭔가 있다니까. 이게 뭐가 있어 이놈아. 네가 사람 잘못 본 거야. 진짜 기가 막히네요. 어머니만 이런 분인 줄 알았더니 아들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럼 그동안 날 속인 거네. 어쩐지 이상한 예감은 틀리지 않더라니. 속이긴 뭘 속여. 그럼 결혼하면 경제사정 고려 안 하는 사람도 있어? 나도 다른 사람들이랑 마찬가지로 평범하게 너희 집에 뭐 하는 집인지 판단하려고 했던 것뿐이야. 아, 그래. 됐어요. 더 볼 것도 없어. 이제 그만 가자. 잠시만요. 아빠는 어머님 앞으로 손을 내밀더니 이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나 아빠의 말로 그 사람이 누군지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아빠의 비서였습니다. 아빠가 왜 저런 차를 몰고 오셨는지 이해를 할 수 없었죠. 하지만 얼마 뒤 그 의문은 바로 풀렸습니다. 붙잡기 왜 붙잡아요? 내 차 벤츠인 거 본 거 맞죠? 그래서 우리 정우 결혼시키려고 이 사다리 거 내가 모를 것 같아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도 사실 월세 아니에요? 우리 아들 어떻게든 꼬여보려고 월세로 잠깐 빌린 건지 누가 알아? 아, 그 생각은 참 못했네. 어쩐지 그림이나 청자가 이상하더라니. 그것도 죄다 가짜인 거야. 네가 속았다고? 진짜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는 건 우린데. 아빠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비서가 로비로 뛰어들어오며 아빠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수리가 이제 막 끝나서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오늘 같은 날 제가 진작에 차를 점검했어야 하는데 바보 같은 실수를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네. 자네 덕분에 우리 딸 인생을 살렸네. 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잠깐, 사장님? 저희 회사 사장님이십니다.
혹시 이분이 오늘 만나 뵙기로 한 분이신가요? 안녕하세요. 인사할 필요 없네. 자리 파하려던 참이었어. 아니 어째서요. 이제 막 도착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설마 저 밖에 있는 차가 아버님 차야? 남친은 밖에 있는 차를 가리켰습니다. 아빠 차는 벤츠 중에서도 가장 비싼 마이바흐였습니다. 남친이 떨떨 떨리기 시작했어요. 맞아. 우리 아빠 차야. 갑자기 고장나서 오늘은 집에 있던 내 차를 끌고 오셨나 보네. 이럴 수가. 엄마, 이제 어떠해? 저희 집안과 그쪽 집안이 급이 안 맞는다는 건 지난번에 아드님이 인사를 하러 오면서 대충 눈치를 채고 있었는데 이제 보니 정말 급이 안 맞네요. 그럼 결혼은 없던 걸로 하고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당신도 이만 가지. 사돈. 어허, 사돈은 누가 사돈입니까? 제가 잘 몰라보고 결례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도 주제넘은 말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버님. 저리 비키지 못해. 나 이제 너랑 결혼할 마음이 요만큼도 없어. 사실 결혼 준비하면서 너한테 정 떨어진 게 한두 번이 아닌데 그럴 때마다 내가 예민하다고 생각하고 넘겼어. 근데 이제 보니 너 아주 가식으로 똘똘 뭉친 이기적인 인간이었구나. 결혼식 하기 전에 알게 되어서만 다행이다. 희원아 아니야. 오해야. 나 진짜 너 사랑해. 너 없으면 안 돼. 알잖아. 내가 너한테 얼마나 진심인지. 진심은 개뿔. 그거 다 거짓말이잖아. 괜한 소란 일으키지 맙시다. 사람 많은 곳에서 왜 이래요? 그럼 저희는 이만. 안 됩니다. 이대로 가시면 어떡해요. 급기야 어머님은 아빠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지시더군요. 황당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넘어갈 아빠가 아니죠. 아빠는 차갑게 매몰차게 어머님 손을 뿌리치고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창피하게 왜 이러세요?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분이 그쪽에서 먼저 저희 희원이와 결혼을 반대한 겁니다. 말 똑바로 하시고 더 창피 당하시기 전에 돌아가세요. 아이고, 제가 희원이 딸처럼 잘하겠습니다. 진짜입니다. 엄마 말 들어. 이게 뭐야? 엄마 때문에 내 결혼 다 망쳤지. 어쩔 거야. 넌 다물고 가만히 있어. 엄마가 설치지만 않았어도 희원이 내 마누라 됐다고. 나 차랑 집이랑 다 가질 수 있었다고. 내가 못 살아 돈이가 문제야. 하여간 넌 나보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지 말. 왜 그랬니? 이게 내 탓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럼 이게 네 탓이지 나겠어? 애초에 내 입을 틀어막았어야. 오늘 상견례만 했으면 날짜를 잡았을 거 아니야. 그럼 내 모피도 가질 수 있었을 텐데 이딴 싸구려 말고. 됐다 엄마. 무슨 얘기를 하겠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고함 지르며 다투는 모자를 남겨두고 저희 가족은 집으로 향했어요. 부모님께 괜히 걱정 끼쳐드려서 미안하다고 사과드렸더니 지금 알았으니 천만다행이지 라며 따뜻하게 감싸주셨죠. 파혼이라는 아픈 기억을 뒤로하고 지금은 열심히 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부모님 재력이 아무리 좋아도 그 돈으로 놀고 먹을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원래 그런 사람도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은 다시 직장 생활 중이에요. 기획 업무가 고되긴 하지만 저랑 잘 맞아서 좋은 곳에 입사해 열심히 일하고 있답니다. 당분간은 연애 생각 전혀 없어요. 그리고 원래도 안 했지만 재력 자랑은 절대 금물이란 걸 다시금 깨달았어요. 별로 친하지도 않던 전 남친도 제가 부자인 줄 알고 접근했는데 제가 과시하고 다녔다면 얼마나 더 많은 이상한 사람들이 꼬였을까요? 요즘은 최대한 수수하게 살려고 노력해요. 여러분도 결혼처럼 인생의 큰 결정을 내릴 땐 본인 생각만이 아니라 어른들 조언도 경청하시길 바래요. 혼자 판단해서 결정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거든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